정수의 유리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칙은요, 4개를 말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 규칙에 관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과 연산은 달라요. 그냥 계산이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것이고, 연산은 우리가 유리수를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도 유리수일 때 우리는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수와 유리수가 뭐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무슨 얘기냐? 양의 숫자와 음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덧셈 봅시다. 우리가 덧셈을 하는데 덧셈이 양수와 음수의 개념으로 따져서 볼 때에 양수 더하기 양수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음수 더하기 음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양수 더하기 음수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이것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 양수죠. 더하기 4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숫자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지만 얘가 무슨 뜻이에요? 왜 앞에다 쓸까요? 숫자 앞에 이렇게 써 있을 때 얘는 부호라고 합니다. 부호. 그쵸? 그러면 B 앞에도 뭐 양수가 있던 음수가 있던 여기 있는 거는 뭐죠? 부호가 됩니다. 여기서 부호라는 것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 사이에 결합되어져 있는 이거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일 때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얘는 의미가 있는데 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게 A가 양수다라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더한다라는 의미의 기호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호이케가 일반적으로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호로 사용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수가 확 발전이 된 거죠. 계산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얘를 보면 양수 3과 양수 4를 합했다. 그러면 양수 7이다. 얘는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뭐가 나올까? 얘가 음수, 얘도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수직선의 표시를 한번 해보면 얘가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얘가 0. 마이너스 3칸을 갔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죠. 음의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합해서 또 음의 방향으로 갔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왔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또 마이너스 4만큼 다시 이동을 했죠. 그럼 여기 도착했을 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마이너스 7 온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양수 더하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줘 보는데, 자, 얘가 첫 번째 마이너스 3, 플러스 먼저 할까요? 양수니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4.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양수가 꼭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수와 음수 서로 다른 부호를 더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달라지네요. 얘는 무슨 얘기지? 자,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얘는 0에서 플러스 3 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가 3이겠죠.
그런데 얘가 왼쪽 방향으로 4만큼 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도착해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 있는 위치의 숫자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부호가 다른 것을 합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왼쪽으로 3만큼 갔다. 여기가 0이고 왼쪽으로 3만큼 갔다. 이렇게 왔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4만큼 갔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얼마죠? 1이죠. 이렇게. 자, 얘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 서로 다른 부호를 합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양도 나올 수 있고 음도 나올 수 있다. 음수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다가 절대값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얘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해주게 되면 얘 결과는 얼마죠? 절대값 해도 3. 얘는 4. 얘는 3. 얘는 4.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4 빼기 3 하면 1. 4 빼기 3 하면 1. 그런데 절대값이 더 큰 게 어떤 거예요? 절대값이 더 큰 거는 4가 얘가 더 크죠. 여기 있는 거. 4가 얘가 더 크죠. 여기 있는 거. 그러면 그 절대값이 크게 했던 그 부호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까다롭죠? 그렇지만 간단해요.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누가 더 큰 수니 부호 빼고 봅니다. 부호를 빼고 3하고 4하고 4가 더 크지. 그래? 3하고 4하고 부호를 떼고 보는 상태에서 4에서 3,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줍니다. 그럼 1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부호를 봐. 그러면 큰 수의 부호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다. 얘는 3과 4. 다른 부호니까 부호 가려. 그럼 4에서 3 빼면 1. 그런데 숫자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얘 부호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여기서 주의해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덧셈이 나오면 항상 연산하는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덧셈의 계산 법칙 중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법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여기는 법칙이라고 썼어요.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바꾸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2 더하기 3은 2개 먹고 3개 먹은 것을 의미하고 3 더하기 2는 3개 먹고 2개 먹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뭐가 같다? 결과가 같다. 여기서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가 같다는 것이다? 내용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같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덧셈의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얘 결합할 때 이 합자는 말 그대로 합한다라고 할 때 합자거든요. 그러면 결자는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얘는 맺을 결자라고 하는데 우리 결혼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수학에서는 맺어주면 무슨 얘기예요? 괄호로 묶어주게 되면은 먼저 계산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그러면 덧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더하기만 씁니다. 그래서 얘가 같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결합법칙은 뭔가를 더 묶어줘서 우선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어떤 숫자 3개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결합해줄게요. A랑 B랑 먼저 결합해줘. 무슨 얘기야? 너 1번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2번이야. 오케이. 너는 BC를 먼저 해. 너는 얘가 1번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2번이야. 그러면 계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부 다 덧셈만 있는 같은 것이 이렇게 나열된 형태에서 덧셈만 있는 식의 형태에서 결합을 해준 것을 먼저 했을 때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덧셈의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덧셈의 결합 법칙,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뺄셈. 두 번째, 뺄셈.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입니다. 여기서 역자라고 하는데 역수, 역방향, 역연산, 그럼 뭔가 거꾸로 가는 듯한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뺄셈을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7 더하기 5는 12 초등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지? 12에서 5를 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이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기도 하는데 이항은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이것은 7에다가 5를 더하면 12라는 거야. 7이라는 숫자가 있고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5를 추가했고 다시 거꾸로 오기 위해서는 5를 빼주면 되지. 이게 역연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뺄셈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주면 좋을까 하면은 여기서의 더하기는 이익이라고 할게요. 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는 손해라고 할게요. 손해. 그러면 플러스는 이익, 빼기는 손해. 뭐 이렇게 양수, 음수를 굳이 따져가지고 이런 의미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서 뺄셈은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 부호는 아까는 합한다는 거고 얘는 뺀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정의 의미를 한번 줄게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뜻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뺄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얘를 바꿔서 마이너스 1 빼기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 4로 바꾸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플러스 3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풀어줄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가 손해예요. 하나가 손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4개를 손해보지 않았다면 부정으로 인식을 해줘요. 아니라고. 하나가 손해인데 4개를 손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얼마일 텐데? 3개가 이익일 텐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가 손해였는데 4개를 이익 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3개가 있는 상태이다. 이익의 상태이다.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 2개의 부호가 괄호를 중심으로 안팎에 있는 부호가 같을 때에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또 뭐 할까요? 앞에 있는 거가 플러스 3? 얘가 하나 더 볼까요?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거. 지금 3개가 이익 보고 있었는데 2개를 손해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다? 5개까지 됐을 텐데. 이해됐죠? 빵이 3개가 있는데 그때 2개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빵이 5개일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연산을 할 때는 뭘로 또 바꾼다? 플러스 3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5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서 계산을 조금 풀어주면 좋겠고 나머지 양수 더하기 양수 빼기 양수 이거는 쉽죠. 양수 빼기 양수 요거 그 다음에 음수 빼기 음수 했고 음수 빼기 음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양수 빼기 음수 양수 빼기 음수 뭐 여러가지 예를 들었어요. 또 안 한 거 있나? 뭐 음수 빼기 양수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면 요렇게 그래서 뺄셈은 결국은 뭐다?
역연산이다. 이거 뭐라고요? 역연산. 거꾸로. 아이고, 역연산이다. 그러니까 예제 하나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런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부호를 여기 있는 빼기를 뭘로 바꿔줘요? 전부 다 이 빼기를 어떤 숫자와 숫자 사이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남겨두는 것보다 플러스로 고쳐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뭐가 들어오느냐? 얘는 원래 있던 플러스 4 써주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어지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오게 됩니다. 같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플러스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써주는 것이고 얘는 둘 다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아래에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플러스끼리 먼저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12 요거 먼저 해줬죠? 지금 뭐 한 거예요? 교환 법칙 해준 거예요. 덧셈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앞에대로 순서대로 써주면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계산하면은 플러스 16 뒤에 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된다? 답은 아이고 플러스 6이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 부호 왜 바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이거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는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뺄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빼기를 덧셈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리도 바꿀 수 있고 혹시라도 괄호를 해줬을 때에 여기다가 괄호 이렇게 해줘도 되죠. 결합 법칙도 우리가 사용해 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곱셈. 자, 곱셈에서 조금 할 말이 많아요. 곱셈을 딱 해버리고 나면 나눗셈은 그냥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왜? 나눗셈은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곱셈할 때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뭐 있었죠? 자, 3 곱하기 4. 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얘는 3을 4번. 그래서 합한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이라는 숫자가 주인공 숫자인데 얘를 4번 더한 거니까 얘를 앞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횟수를 뒤에다가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4번 이거를. 이해됐죠? 그래서 4 곱하기 3과 3 곱하기 4가 결과는 같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앞에 오는 게 뭐다? 주인공 숫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3 곱하기 4는 간단하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즉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양수 지금 양수 곱하기 양수인데 곱하기 양수는 뭐가 나오죠? 양수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양수를 해주면 음수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자,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몇 번? 3번 더하면 그러면은 플러스 9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몇 번? 3번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9라는 숫자가 나오죠. 왜? 마이너스 3, 여기다가 해줄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이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온다라는 건데 얘가 음수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 얘를 가지고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3을 2번만 하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3을 한 번만 곱하게 되면 플러스 3을 안 곱하면 0에는 부호를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3을 마이너스 1번 곱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패턴을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패턴을 보니까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 상태에서 숫자가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 맞아요? 어떻다고? 1씩 감소. 그러면 여기에 내려가는 숫자는 보니까 얼마씩 줄고 있어요? 3씩 감소. 이해됐나요? 이렇게 되고 있어. 계속 해보자고. 그러면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번이면은 마이너스 6일 거고요.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번째이면은 마이너스 9일 거예요. 아, 그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입니다. 오, 그래? 얘 어디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양 곱하기 음은 곱하기 양은 이거는 똑같은 거지. 그죠? 뭐가 다르죠? 양수냐 음수냐, 음수냐 양수냐, 순서가 바뀌었네. 느낌 빠갔어. 뭐예요? 혹시 교환 법칙이 성립되나? 이거 의심이 되는데 확인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기본적인 거는 뭐였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는 요거였다고. 양 곱하기 양은 양, 곱하기 양은 양 곱하기 음은 그럼 얘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플러스 2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한 번만 마이너스 3을 곱하지 않는다면 눈치 또 딱 챘다. 얘가 플러스 3에서 얘가 점점 얼마씩 감소하고 있어요? 얘처럼 1씩 감소하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오히려 3씩 증가하고 있어 지금. 아까는 감소했는데 얘는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계속 합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죠?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된다고? 6. 3도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 9. 계속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아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구나. 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양수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똑같은 부호는 양수, 똑같은 부호는 양수, 다른 부호는 음수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요. 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애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이 과정이 설명 없이 이 결과만 가지고 결론 뭐야? 우리도 한번 써보자. 같은 부호의 곱은 같은 부호의 곱은 어떻게 나오고? 양수 나오고 서로 다른 부호의 곱은 음수 나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계산은 할 수 있어.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이러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학습을 대비하고 훈련한 아이들이 고난이도 문제, 뭐 센수학 가장 어려운 거, A급, 뭐 하이레벨, 아니 블랙라벨, 그치 하이레벨 이런 문제집을 풀었을 때에 이 문제를 분석하고 식세우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고의 힘을 이런 데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요것만 외운 애들이 어떤 시험이 나와도 나는 다 100점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 항상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그래도 이것을 좀 하고 나서 외우자 이거지. 그래도 이걸 한 아이들은 조금씩 다르더라. 나중에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요거 꼭 포인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뭐 생각해 본다 그랬지? 곱셈. 곱셈의 그럼 곱셈만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교환 법칙. 또 법칙. 그럼 무슨 얘기니?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어떻다? 2 곱하기 3, 3 곱하기 2 같다. 오케이 성립. 얘도 뭐가 같다? 내용이 같다. 왜? 3 곱하기 4는 3을 4번 더한 거고 4 곱하기 3은 4를 4개 4를 3번 더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 결과만 같다.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법칙. 맺을 결자 또 있어. 그럼 얘도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고 얘도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뭐 요대로도 같지만 얘 두 개를 먼저 맺어주고 1번, 2번 하는 것과 얘 BC를 먼저 계산해 얘 먼저 얘 나중 계산해 하는 것이 결과가 똑같다. 왜? 괄호하면 1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뭐냐면 곱셈 했으니까 같이 할까? 덧셈에 대해서 곱셈
다음에 덧셈에 대한 곱셈에 뭐가 있다? 분배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대 법칙이야. 그럼 이 분배 법칙은 뭐냐면 A 곱하기 괄호 안에 B 더하기 C가 있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A를 곱해주는 게 맞잖아.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는 A 곱하기까지가 통으로 묶여서 B랑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와 C와의 관계는 덧셈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가 분배돼서 A 곱하기 C 한 것과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여기서 거꾸로 오는 것, 공통인 것을 괄호로 묶어주고 앞으로 빼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얘만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같다는 표시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 곱해지는 A가 괄호 앞에 있든 괄호 뒤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 요거까지 알아도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줄까 봤어.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 하나 더 집어넣을까 우리? 음수 하나 더 집어넣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연산이 다 곱하기만 있으니까 플러스와 플러스가 곱해지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개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문제 없네? 얘랑 곱하면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밑에다 써줄게. 얘는 앞에다가 부호를 먼저 계산을 해줘. 마이너스의 개수가 하나, 둘, 셋 홀수 개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래? 항상 마이너스 두 개가 짝수를 만들고 두 개가 짝수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홀수가 나오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얘를 전부 다 이제 부호는 끝났어. 숫자만 볼게.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자, 또 하나. 음수의 제곱근을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얘기야? 음수의 제곱근? 우리 저번에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내볼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 음수의 제곱이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괜찮지? 마이너스 1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의 101제곱.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지금 공통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음수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몇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가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횟수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2번 되고 2도 2번 됐다 이 소린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4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번 곱했다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부호가 홀수계니까는 마이너스, 얘는 3의 제곱이니까는 27.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100번 곱해졌대. 그럼 마이너스 1 하는 순간 얘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얘는 1. 거기다가 한 번 더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 살펴보니까 음수의 짝수번을 짝수번. 음수의 짝수번을 곱해주게 되면 제곱근이 여기가 짝수이면 그러면 뭐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고. 그래요. 음수의 홀수가 나오게 되면 홀수번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음수가 나온다. 요것을 반드시 또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문제 풀다 보면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것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나눗셈. 우리가 아까 뺄셈이 덧셈의 역연산이다. 덧셈의 일부분으로 계산을 해라. 이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나눗셈은 앞으로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은 역수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역수로 풀어라.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역수 또 나왔네. 역수는 뭐냐? 역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만 역수는
뭐가 될 때?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또 다른 수의 다른 한 수의 역수를 한다. 됐죠? 곱하기가 있어. A가 있는데 A 곱하기 얼마를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죠? A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A의 역수는 A분의 1, A분의 역수는 A. 이렇게 둘의 관계가 된다고요. 나누기를 뭘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주면 우리가 곱셈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제. 마이너스 6분의 5 나누기 플러스 3분의 2 합시다. 이해됐죠? 응.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나누기를 뭘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꾼다. 그 다음에 부호는 동일하게. 왜? 역수할 때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분자 분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됐죠? 분자 분모가 서로 바뀌어서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 가게 되고 그러면 얘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이네요. 그럼 얘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문제. 유리수 A, B에 대하여서 자 이것이 성립하고 이것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부등호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는데 A 나누기 B가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A랑 B랑 서로 다른 부호다. 같은 부호면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은 부호면 양수라고 했고 다른 부호면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얘랑 부호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A는 양수다, B는 음수다. 오케이, 괜찮아. 아니면 A가 음수다, B가 양수다. 오케이, 다 괜찮아요. 이건지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둘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 A-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겠죠. 그럼 얘는 A가 더 큰 상황이고 얘는 A가 더 작은 상황이니까 지금 요게 맞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A가 음수, A는 0보다 작다. B는 양수, 그러면 B는 0보다 크다. 지금 요 상황을 가지고 얘를 풀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A가 음수예요. 뭐 예를 들어도 좋고 음수의 음수는 양수. 그쵸? 양수에 마이너스에 쓰면은 음수. 음수를 제곱했으면 짝수니까는 양수.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얘랑 똑같네. 음수. 음수를 제곱하면 얘가 양수예요. 양수 나누기 양수 하면은 양수. B. 양수 빼기 음수예요. 양수 빼기 음수예요. 그러면 얘랑 바뀌어서 뭘로 된다? 더하기로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요거 꼭 이해를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사칙연산. 혼합계산. 혼합계산을 이제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혼합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믹싱된 것을 계산을 하고 답을 구해줄 거예요. 자, 1등으로 뭘 계산해야 된다? 제곱, 괄호에 지수 있죠? 제곱근 풀기.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괄호를 풀어주는데 소괄호, 그 다음 중괄호, 그 다음 대괄호 순서대로 괄호 풀기. 괄호 계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요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곱하기와 나누기 계산. 그 다음에 마지막 덧셈과 뺄셈 계산. 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순서대로 이거를 꼭 지켜줘야지 한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예제 2 마이너스
예제 문제예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 얘가 12가 아니고 예제. 계산 순서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계산 뭐부터 해주려 봤더니 얘. 됐죠? 1번. 그 다음에 얘. 왜? 소가로 지수고 얘가 중가로니까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 2번 나누기 먼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는 거 3번 요렇게 계산하는 거 4번 요렇게 계산하는 거 5번 이해됐죠? 누가 먼저 계산이 되는지 일단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한 번에 문제를 쓰는데 일단 괄호를 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1을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일단 자 얘부터 하자. 그러면 아직 중괄호까지 안 됐으니까 중괄호 해줄게요. 얘 계산하면은 9 그쵸? 얘 마이너스 써주고 얘 계산한 거 아니에요. 얘 계산한 거예요. 얘 그러면 6 곱하기 3분의 2로 바꿔주고 약분하면 2니까 얘가 4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대괄호 계산합시다. 9 빼기 4는 5 더하기 1은 여기 있는 거 계산하고 넘어갔어요. 6 이렇게 됐죠? 2 빼기 6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 끝.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야. 왜 존댓말했다가 분말했다가 막 이제 섞어서 이제 설명을 하느냐. 내 맘이에요, 내 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설명하는 수학은 존댓말을 써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하는 말은 그냥 반말로 해도 친근하고 오히려 그게 더 듣기가 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거의 수업 때는 반말을 하지. 그런데 내 맘이다. 나오는 대로 그냥 하지 뭐 신경을 쓰고 하느냐. 오늘은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과외하면서 과외 어느 정도까지 해봤다 요거 하나만 좀 이렇게 썰을 풀어보면 아직도 기억나. 분당에 뭐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있을 거야. 그때 어떤 학생이 매일같이 과외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매일 좋아.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맞춰볼까? 몇 시에 할까? 그랬더니 새벽 6시에 하자는 거야. 새벽 6시에 매일매일 1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과외를 하지. 그리고 나서 자기는 밥 먹고 학교에 가겠다. 그러면 아니 무슨 아침에 과외를 하냐 그랬더니 그 엄마도 대단하고 허락한 엄마도 대단하고 한다는 아이도 대단해. 남자아이였는데 자기가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